네, 안녕하세요. 구대리 치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 캐시 데이터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분들이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지난 시간 수집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수집 심화편을 가지고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집 심화편이 무엇이냐?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속성값을 넣는데 그 값들을 좀 어떻게 넣어야 할지 되게 막막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캐시 데이터 속성값 설정하는데 수집할 때 정말 기입할 정보가 많습니다. 근데 이 기입할 정보들 중에 기본 정보들을 제외하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일일이 카페에서 하나하나 어떤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지 또 이 정보를 기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 시간 총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캐시 데이터 속성값 넣으면 되면 될지 또 이 속성 값은 또 무엇을 표현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캐시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음, 거의 달에 한 25만 원 정도씩 내시고 계시죠. 근데 25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큰 돈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겐 또 큰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뽕을 뽑을 수 있게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수집하는 방법, 수집 속성값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오늘 추가적으로 업로드하는 데 있어서도 속성값들이 되게 많아요. 네, 뭐 되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속성 값들도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그 거기에 써져 있는 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의문을 갖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아보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안에서 전부 원하시는 정보들 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캐시 데이터 화면으로 한번 다 같이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수집 URL 등록 한번 더 다시 눌러봐 주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다시피 수집 URL 링크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원하는 이름을 설정을 해주죠. 이 이름 설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본인이 최대한 알아보기 쉽게 수집 값들이 너무 많아지면 본인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수집 이름들이 막 여러 개가 있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떤 오픈마켓에 넣을 건지 그리고 수집한 이 카테고리는 무엇인지 혹은 키워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알아볼 수 있는 또 가격대 설정 정보 같은 것들도 다 넣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통합 카테고리에서 이제 검색해가지고 오픈마켓마다 카테고리 설정을 해주시고 그 이름 값도 저번에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 수집 리스트 이름 자체를 따가지고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보기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이지 시작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인데 내가 수집하고 싶은 시작 페이지부터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수집을 하고 싶은 마지막 페이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또 이 페이지 단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수량 개수로 넘어가고 싶다 했을 때는 뭐 만약에 지금 이 페이지를 수집한다 하면은 여기 11 지금 페이지 그리고 수량 옵션 여기다가 뭐 한 10을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서 10개만 수량을 선택을 해서 수집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가격 필터인데 이제 여기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정할 수가 있죠. 여기 최소값 뭐 1에서 최대값 10 하면은 1달러에서 10달러까지의 상품만 내가 수집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증가 이게 뭐냐? 네, 이게 되게 찾아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예요. 여기에 증가에 만약에 1을 넣는다 하면은
이 지금 1달러부터 10달러까지 1마다 1씩 계속 증가시키면서 이 페이지를 수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가 1에서 10이고 증가가 1이면 1달러일 때 1페이지 한 번 수집, 그리고 1도 증가시키면 몇이죠? 2, 2달러죠. 2달러인 가격들 이제 1에서 2달러를 한 번 수집을 하고 2에서 3달러를 1페이지 한 번 수집하고 3에서 4달러를 1페이지 한 번 수집하고 4에서 5달러를 1페이지 한 번 수집하고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한다 해서 증가값을 쓰는 거예요. 이 증가값이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유용해요. 왜냐면 지금 1에서 10달러까지 내가 어떤 상품들을 수집을 하고 싶은데 잘 나가는 상품만 수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1 넣고 그리고 1에서 10 넣고 증가값 1 넣으면 가격대마다 잘 팔리는 페이지, 잘 팔리는 상품들만 다 수집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되게 귀찮게 막 수집 리스트를 여러 개 걸어가지고 가격대를 설정해가지고 여기서 1 넣고 여기 막 증가값 넣지도 않고 막 여기서 2 이렇게 한 상태로 하나 수집하고 또 2 넣고 여기서 3 해가지고 또 하나 수집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증가 값을 넣는 이 증가란이 있는 겁니다. 이거 적절히 활용해주면 진짜 좋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 넣어주는 건데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환율을 넣어주면 돼요. 요즘 환율이 얼마죠? 뭐한 132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20원. 그 추가 금액 비율, 이거는 이제 마진, 내가 얼만큼의 마진을 넣고 싶냐라는 건데, 여기에서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마켓 마진율을 반드시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켓 마진율이란 무엇이냐 하면 쿠팡에서 우리가 5만 원짜리 상품을 판매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수료 막 10%씩 떼가죠. 5천 원은 쿠팡 거예요. 나머지 4만 5천 원이 저희한테 정산이 되는 거죠. 제가 마진을 이렇게 1.2%, 결국 1.2. 그러니까 20%를 마진을 가져가고 싶다. 5만 원짜리 상품에. 그런데 여기서 쿠팡이 10% 정도 가져가면 지금 남는 게 1.1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를 가져가고 싶어도 10%밖에 못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1.2로 해놨을 때.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3으로 바꿔서 쿠팡한테 내가 한 10% 주고 내가 마진율을 20% 정도 가져가겠다 하면은 한 1.3 정도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인데 마진율이 적고 높고의 이 차이는 아마 많이들 팔아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 마진율이 적으면은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낮으니까 똑같은 상품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가격 비교하죠. 심지어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 사이트라는 것도 있고 11번가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묶어가지고 가격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쫙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가격이 낮은 거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또 너무 적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마진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마진율 떨어지고 일은 많이 하고 돈은 많이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적당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적당한 설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채택을 해야 돼요. 마진율을 적게 하고 뭐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상품을 찾아가지고 더 싼 값의 상품을 찾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마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뭐 가거나 혹은 마진율 자체를 그냥 조금 적당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이트에 찾아가는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라던가 그냥 바로바로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죠. 네, 이렇게 마진율을 적거나 높이는 거는 뭐 순전히 본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 금액. 여기서 추가 금액은 기본 추가 금액을 넣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이 추가 금액 비율이 있으면 이게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마진율을 되게 적게 하는 경우, 결국엔 뭐 마켓에 수수료 정도만 넣겠다, 내가 뭐 한 1점 뭐 수수료가 막 16%다 그러면은 마진율을 1.16으로 넣으면은 마켓이 16%를 가져가면 나한테는 1이 남겠죠. 그러면 여기에 내가 추가 마진 금액을 이 금액 비율로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추가 금액으로 해가지고 한 4,500원 뭐 혹은 5,000원 뭐 혹은 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금액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추가 금액 비율은 뭐 마켓한테 다 넘겨버리고, 추가 금액만 내가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여 가지고, 요 두 가지의 선택은 이제 이것도 본인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관세 기준 금액, 자 이거는 현재 150달러 기준 해가지고 하나로 돌린 금액을 넣으면 돼요. 150달러면 한 20만원 정도 하나요? 네, 한 18만원? 네, 18만원 정도 할 텐데, 네, 요거는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 금액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를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요거 그냥 0으로 쳐가지고 관세 기준 금액을 그냥 넣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고객분들한테 연락을 따로 해가지고, 이 상품은 미화 기준 150달러 이상의 값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관세가 나온다. 그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따로 연락이 갈 거다. 그 금액은 한 18% 정도, 저희가 산 금액에서 18%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 상품의 가격에 18% 정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 그 관세가 나갈 거다. 그 정도 안내해드리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왜냐면 이거를 넣게 되면, 요거를 만약에 관세 기준을 한 20만원 넘는 상품에 여기에다가 18% 1.8을 넣는다고 했을 때 지금 18%의 상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격 비교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구매 탈락.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 그냥 잘 안 넣어요. 요거 1로 하면은 금액 비율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0, 1 이렇게 선택하고 가격 최대한 낮춰서 팔고, 네, 가격이 낮아지면은 뭐가 좋죠? 이제 노출 상승 효과가 있어요. 네, 그렇게 노출이 더 크게 되고 또 클릭률이 올라가고, 클릭률이 올라가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또 구매율까지 올라가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송비는 굳이 넣지 않아요. 굳이 넣지 않는 이유는, 일단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마진을 다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에서 알리에서 상품을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배송비를 내는 상품들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굳이 설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배송비는 0이라고 두고, 조금 있다가 배송비 어떻게 알리 배송비 내가 역마진 막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교환비랑 반품비 이거 무조건 넣어야 돼요. 이거 안 넣으면 진짜 억지로 막 반품시키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막 계속 이렇게 해요. 반품해달라고. 그때마다 진짜 스트레스가 막 밀려오고 하는데, 만약에 반품비가 0원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진짜 뒷목 땡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교환비, G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는 만원이 거의 최대로 막 잡혀요. 대부분의 카테고리에 있어서. 그래서 만원을 해주시고, 혹은 이제 다른 마켓이다 하면은 막 그냥 다 갖다 붙여도 돼요. 막 3만원, 3만원 뭐 이렇게 붙여주셔도 되세요. 그리고 꼭 설정해가지고 나중에 리스크, 로스 나는 거에 대한 리스크 반드시 막아주시기를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자, 쿠팡 배송 일자 요거 5에서 9일 정도 넣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5에서 9일. 5일을 잡으면은 배송이 그냥 딱 2주 걸린다. 우리가 파는 상품이 딱 2주 정도 배송 걸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14일 정도 잡아줘요. 쿠팡에서 알아서 5일 넣으면. 그리고 이거 9 넣으면은 여기서 5에서 4 해가지고 18일 18일 정도 걸린다, 뭐 이 정도로 설정을 해주는 건데, 그냥 5 넣으시면 돼요. 웬만해서 2주 안에 가기도 하는데 안 가는 것들도 많기는 한데, 안 가도 고객이 반품 요청 안 하면 그냥 오래 걸리는 만큼 그냥 계속 갈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고객이 그 배송 예정 일자를 지났을 때 반품을 하게 된다 하면은, 쿠팡 이놈의 자식들이 자동 반품 완료를 해버려요. 그건 내 돈 날라가는 거죠. 가 구매했었던 그 상품은 그냥 로스 나는 거고, 이제 상품 고객한테 갔을 때 그 상품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도 저기 반송하는 그 회수 택배도 보내고 또 택배 비용 들고 해서 좀 짜증 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9 넣어주시고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키워드, 요 템플릿 이용하는 거 다들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격 설정을 음,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요거 키워드를 막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복사해갖고 붙여넣기, 복사해갖고 붙여넣기 막 하면서 해서 껐다 켰다 껐다 껐다 막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템플릿 검색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추가해서 여기 뭐 키워드 뭐 스피커 판다 했을 때 뭐 플립 6, 뭐 플립 6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 지재권 있는 저기 브랜드 명이라서 네, 이거 걸려요. 뭐 아무튼 아무게 뭐 이렇게 키워드 넣었다 해서 이거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오면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키워드 막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제 이거 없어져도 다시 키는 수집 리스트에서 그냥 바로 템플릿 검색 눌러서 내가 설정해 놓은 거 더블 클릭하면 네, 이렇게 키워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목 앞 추가 단어는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네, 요거는 되게 막 몇 글자 넣는 게 가장 베스트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안 넣어도 무관해요. 저희가 지금 대량으로 상품을 수집하는 거고 수집하고 업로드하기 때문에 앞 단어가 다 똑같이 해가지고 저희 상품이 다 같이 올라간다? 이 상품 수가 적으면은 이렇게 넣어도 좋은데, 정말 좋은 키워드가 있다 하면은 하나 두 개? 그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막 3개, 4개, 5개 넣고 막 하면은 이게 상품이 올라가는 게 상품마다 이름이 다 다르고 거기에 들어가는 막 모델 번호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다 뒤로 밀려가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은 저희 상품 더 팔리기 힘들죠. 키워드로만 해가지고 상품들이 팔리는 게 아닙니다. 막 모델명으로 해가지고도 팔리기도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상품이 팔리기 때문에 제목 앞 단어는 최대한 좀 줄이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상단 URL 이미지, 하단 URL 이미지 본인이 만들어 놓으신 템플릿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수집할 때 요 아래 업로드 마켓 옵션 템플릿이 있어요. 요거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거 이용하면은 상당히 꿀팁입니다. 요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캐시 데이터 프로그램 개발 팀에서 되게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만드셔 주신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옵션 이제 마켓마다 할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만 이 템플릿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다른 거 수집할 때마다 계속 템플릿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이 템플릿 검색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뜨고, 여기서 추가를 눌러주셔가지고 여기에 그룹 이름, 할인율, 할인율 500원, 할인율 500원 이렇게 그룹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 추가를 눌러 주셔가지고 업로드할 마켓 이제 뭐 G마켓
하면은 할인, 판매가 유지, 500원 할인 이렇게 되죠. 자, 할인을 하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마켓에서 할인 들어갈 때, 일단 노출 효과가 커져요. 그러니까 상품이 할인율이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의 그 상단에 노출되는 그 비율이 할인이 들어간 상품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인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500원을 넣어준다 했는데 여기에 판매가 유지 요거를 눌러줬으면은 내가 만약에 5만원짜리 상품 알리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49,500원이 되겠죠. 그 49,500원에서 판매가 유지를 눌러 놓으면 이게 5만원에 49,500원으로 상품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5만500원으로 올라가서 5만원에 맞춰져서 500원 할인율을 높이고 상품이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저희한테 역마진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할인율이 만약에 요게 5만원에 500원이면 1%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뭐 한 2만원, 3만원 뭐 이렇게 올려놓는다 하면은 이제 5만원짜리가 7만원이 되고 2만원이 할인이 되겠죠. 대신에 그 이제 G마켓이나 옥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쪽으로 해가지고 네이버에 이제 그 쇼핑 쪽에 노출이 됐을 때 그 자동 할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이벤트가 할인가로 이렇게 할인율을 높여가지고 판매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할인되는 비율만큼 마켓이 수수료를 더 가져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5만원짜리 상품이 7만원에 올라가서 2만원이 할인되죠? 그러면은 마켓이 자동 할인으로 해가지고 막 한 16% 때려버렸어. 그때 5만원에서 16%를 G마켓이나 옥션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7만원에서 16%를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판매되는 거는 5만원인데 거기서 16%가 7만원에서 떼어져 버리니까 그 비율이 되게 크겠죠. 마켓이 막 한 20 몇 프로씩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한테 역마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 마켓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정산 예정 금액이 상당히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크게 높이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할인율 높으면은 상품 노출 순위 더 올라간다 해가지고 막 3만원, 5만원 막 이거 여기 원이 아니고 퍼센트도 있어가지고 막 50%막 이렇게 60%막 이렇게 했었다가 그 마켓이 가져가는 수수료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상품 관리를 다시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 높게 잡지 마시고 퍼센트로 하시면은 한 5%에서 10%또 원으로 하면은 뭐 500원에서 뭐 가격대에 따라서 뭐 한 2,000원, 3,000원 뭐 요 정도까지만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품 이름 길이를 입력해 주세요랑 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키워드. 네, 요거는 마켓마다 키워드를 설정할지 말지를 그렇게 넣는 건데 그리고 제목 이름을 넣을지 말지를 이렇게 적는 건데 요거는 요 마켓마다 설정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편리하더라고요. 왜냐면 마켓마다 하나 막 다 설정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할인율만 적용을 합니다. 네, 500원 할인 뭐 이렇게 해놔요. G마켓 넣었죠. 그리고 뭐 옥션 또 여기서도 또 여기도 500원 이렇게 마켓들의 할인율을 다 설정을 해 놓은 거를 추가를 해요. 추가를 하고 더블 클릭해서 이제 적용을 하면 템플릿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다른 수집 페이지를 또 켰을 때 이 템플릿 검색만 눌러가지고 내가 설정해 놓은 거 요 그룹을 적용만 시켜주면 여기 업로드 마켓 옵션 템플릿에 다 적용이 돼가지고 할인율 올라가고 할인율 넣으면은 뭐가 좋다 그랬죠? 네, 노출 순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상단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 넣어주시면 상당히 꿀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인 상품 요거 클릭해 주시면은 뭐냐, 네이버 이제 뭐 쇼핑 같은 거 들어가 보시면은 뭐 전자담배나 뭐 성인용품 이런 거 검색해 보셨을 때 거기에 성인 상품들이 나와요. 그런 근데 뭐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 상품들을 보려고 하면 안 보이죠. 그리고 19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 표시돼서 안 보이게 돼 있죠.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안 해놓고 성인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판다 하면은 그냥 바로 다 제재고 상품 중지 판매 중지되고 뭐 제재 날라오고 뭐 여러 가지 되게 프로블럼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이제 성인만 살 수 있는 거 상품 안 판다 하면은 클릭 안 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수집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저희가 이제 업로드 할 때도 속성 값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헷갈리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자, 업로드 하는 이 페이지 눌러서 여기서 시작 누르면 마켓 설정하고 시작 누르면은 마켓에 업로드 됩니다. 여기에 이 점점점을 그냥 지나치시고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여기 점점점 눌러보면 뭐가 나오냐? 상품 가격 옵션, 메인 이미지 옵션, 업로드 실패 시 옵션, 업로드 옵션이 나옵니다. 자, 요거 하나하나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지 말지 다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상품 다 업로딩 되고 뭐 마켓에서 제재 당하는 일 생기고 나는 막 이거 글씨 같은 거 상품 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씨 같은 것도 번역해가지고 올리고 싶은데 그런 거 번역도 안 되고 글씨 다 사라져 있고 그냥 이미지만 나오고 이미지 다 중국어고 하면은 이제 마켓에서 중국어 이미지 다 배제시키고 제재시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적용 안 돼가지고 나중에 캐시 데이터에 막 문의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이 여러 가지 캐시 데이터 측에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저희 전부 다 활용해 보자고요. 네. 원본 이제 업로드 후 적용 옵션 페이지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뭐냐, 이제 원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 페이지에 옵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옵션을 그대로 업로드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업로드가 된다. 업로드가 되면 이거를 그대로 알리에 나와 있는 옵션을 그대로 다 적용을 해가지고 상품 업로딩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마켓에서 50%를 이제 제한하는, 그러니까 옵션 가격의 차이가 50%를 넘어가면은 그 상품들은 그 옵션들은 뭐 없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업로드 자체 안 되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오픈 마켓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을 해놓으면 그렇지 않은 이제 오픈 마켓들에 관련해 가지고 옵션을 적용을 해주게 되는 거죠. 요게 업로드 이제 원본 업로드를 먼저 하고 추후에 옵션을 설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클릭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알리익스프레스에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옵션들을 최대한 그대로 업로드를 하는 게 좋겠죠. 막 옵션 빠지고 뭐 옵션 가격 바뀌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나중에 보면은 막 10,000원짜리를 팔려고 했는데 막 5,000원이 돼 있어. 그럼 또 5,000원 역마진 나는 겁니다. 또는 10,000원짜리 팔려 했는데 뭐 20,000원으로 업로딩 돼 있어. 그럼 안 팔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에서 사겠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원본으로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게끔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정에서 기본 설정으로 갈지 아니면 최고가 옵션 제외로 갈지 옵션 최저가 기준으로 상품 제외할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있는데, 기본 설정은 이제 가장 많이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캐시 데이터 측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나눠 놓은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여기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요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가 설정을 하겠다 했을 때 최고가 옵션 맞춤, 옵션 제외 맞춤, 또는 옵션 최저가 기준으로 상품 제외 하는 겁니다. 자, 기본 설정에
에서 보면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옵션 최고가 기준으로 모든 옵션 50%로 변경. 그러니까 옵션이 뭐 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옵션 3개가 있으면 거기서 최고가 기준이 얼마죠? 최고가가 3만원이에요. 거기서 50%면은 2만원이 50%의 가격이죠. 그러면 만원, 2만원, 3만원짜리의 상품이 2만원, 2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 최고가 기준으로 모든 옵션가 고정. 네, 만원, 2만원, 3만원짜리면 전부 다 최고가 기준으로 모든 옵션가를 고정시키니까 3만원, 3만원, 3만원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옵션 최고가 기준으로 50% 이하 옵션 제외. 네, 3만원에서 50% 이하 옵션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원, 2만원, 3만원짜리 있으면 2만원, 3만원만 업로딩이 되고 만원짜리는 이제 옵션에서 제외가 돼서 상품이 업로드가 되겠죠. 그리고 옵션 최저가 기준 50% 이상 옵션이 있을 경우 상품 제외. 이거는 상품 제외예요. 이 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옵션 최저가가 얼마죠? 아까 만원, 2만원, 3만원 있으면은 최저가 만원이죠. 거기서 50% 이상의 옵션이 있죠. 왜냐면 만원에서 50%는 이상이면 2만원이니까 3만원짜리 옵션이 있는 경우에 그 상품은 아예 업로드조차 안 되는 걸로, 네, 그렇게 상품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추천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최고가 이걸로 해서 모든 옵션 50%로 변경. 왜 이거를 추천을 하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원본 그대로 상품이 업로드가 되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픈마켓에서 막고 있으니까 요렇게라도 하겠다. 요렇게 모든 옵션 50%로 변경해가지고 그러니까 최고가 기준으로 맞춰보겠다. 3만원짜리를 내가 한다 하면 만원, 2만원, 3만원짜리 상품이 있으면 요거를 3만원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2만원, 2만원, 3만원으로 해서 업로딩이라도 전부 다 하겠다 하니까 요 방법이 저는 이 네 가지 중에서는 가장 베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어요. 옵션 제외. 옵션 제외는 뭐냐? 최고가 50%로 했으면은 지금 요 기본 설정에서 최고가 기준으로 모든 옵션 50% 변경이랑 같은 의미예요. 근데 요거를 최저가로 하는 거예요. 최저가 50% 기준. 이렇게 했을 때 만원, 2만원, 3만원짜리가 있다 했을 때 최저가 만원이죠. 거기서 50%로 다 맞추겠다. 그럼 만원, 2만원, 2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만원, 2만원, 2만원이 아니고 만원, 2만원 하고 3만원은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격이 최대한 낮은 걸로 해가지고 상품들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가로 했을 때는 만원짜리로 올라갈 수 있는 상품이 2만원에 올라가가지고 노출 순위가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가격 비교됐을 때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최저가 50% 요걸로 잡으면은 만원 그대로를 유지를 해가지고 다른 상품에 비해서 싼 가격으로 가격 비교해서 노출 순위가 상승이 되니까 최저가 50%를 먹겠다. 하지만 여기 안 좋은 방법, 안 좋은 단점이 뭐냐면 만원, 2만원, 3만원짜리에서 3만원짜리가 사라지니까 내가 팔고 싶은 그 옵션이 날라가니까 이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3만원짜리는 살려고 3만원짜리를 살려고 들어온 소비자는 3만원짜리를 살지 못하고, 네, 그렇게 다른 판매자의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 두 가지를 가장 추천을 합니다. 옵션 최고가 기준 모든 옵션 50%로 변경, 혹은 옵션 제외에서 최저가 50%. 네. 자, 그러면 최고가 옵션 맞춤은 뭐냐? 요거는 저거 옵션을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50%로 맞춘다라는 거고, 옵션 최저가 기준으로 상품을 제외한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상품 제외, 업로드 자체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가 기준으로 상품이 50% 이상의 옵션이 있을 때 이 상품은 업로드하지 않겠다. 만원, 2만원, 3만원짜리 있으면은 요거는
최저가가 10,000원인데 그거 이상의 옵션 값이 들어있으니까 상품을 제외시키겠다, 업로딩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반드시 설정해 주세요. 네. 자, 메인 이미지 옵션. 요거는 이미지를 기본 설정은 첫 번째 이미지 사용하는 거. 요게 가장 베스트죠. 알리에서도 노출하고 싶은 이 이미지들을 판매자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다 골라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랜덤 사용을 해가지고 막 세 번째의 썸네일을 가지고 오고 네 번째 썸네일 가져오고 막 이렇게 됐을 때 되게 이제 알리의 판매자들도 그렇게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이미지를 우리는 첫 번째 이미지로 가져오겠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리의 판매자들도 최대한 이 상품 많이 팔고 싶어 갖고 썸네일을 첫 번째 가장 좋은 자기가 가장 뽐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내는 건데 그걸 우리가 막겠다. 우리 랜덤으로 바꾸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기본 설정엔 첫 번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근데 이 랜덤 사용 왜 만들어 놓으셨나요? 라고 또 이제 물어보겠죠. 랜덤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 어떤 경우냐 하면은 썸네일이 똑같은 상품들이 막 여러 개를 업로딩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 SEO 기준에서 제재가 걸려요. 그러니까 뭐냐, 같은 상품을 같은 이제 마켓에다가 똑같이 뿌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런 SEO 이제 판매 기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랜덤 사용을 눌러 놓으면 내가 똑같은 상품을 여러 개를 올릴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썸네일이 막 5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대표 이미지, 부가 이미지 이렇게 4개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랜덤 사용을 해가지고 중복으로 썸네일이 같은 상품들을 여러 개를 올리겠다. 이거를 사실 우리가 대량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수기로 해가지고 수동으로 해서 다 잡아낼 수가 없어요. 막 상품 한 3,000개 올려놓고 그 3,000개 다 보면서 뭐가 똑같지? A가 똑같나? B가 똑같나? C가 똑같나? 다 비교하면 시간 다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요 판매하는 구매 대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막고자 이 랜덤 사용을 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의 SEO 기준, 판매 기준의 그 제재를 벗어나 보겠다 했을 때 이 랜덤 사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요 기본 설정인 첫 번째 이미지를 사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인 경우에는 저는 랜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재가 걸려본 적은 없어요, 저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근데 뭐 걸린다고 SEO에 나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따르는 건데, 뭐 일단 한번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기본 설정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이미지 사용으로 뭐 스마트 스토어에도 다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시고 제재 걸린다 싶으면 그때부터 랜덤 사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로드 실패 시 옵션, 상품 삭제. 그러니까 업로드가 실패되는 경우가 되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막 저희가 금지어를 설정해 놓은 경우 상품에 안 올라가고, 뭐 옵션이 아까 이제 설명해 드린 대로 오픈마켓마다 50% 이상 차이 나는 옵션 값들을 설정했을 때 상품이 이제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를 만들어 놨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경우에 상품의 업로드가 실패가 되죠. 근데 저희가 막 어렵게 수집해 놓은 상품들이 그렇게 오픈마켓의 제재 기준에 때문에 막 다 실패가 된다 했을 때 상품이 다 삭제가 되면은 사실 나중에 상품을 올리려고 해도 올리기 좀 올릴 만한 상품들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 상품 삭제를 꺼주시면 되세요. 근데 나는 내 금지어에 막 걸려있는 상품들 이런 거, 그리고 막 오픈마켓에서 업로딩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아놓은 그런 상품들 그냥 상품 대기 자체에서도 보기 싫다, 꼴 보기 도 싫다, 그러면 그냥 상품 삭제 눌러 놓으면 알아서 상품 삭제들이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상품 삭제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업로드 옵션에
여기에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안 봐주시면 진짜 캐시 데이터 제대로 사용 못하는 겁니다. 네, 업로드 옵션에서 이벤트 가격 일반 가격으로 변경. 요거는 체크를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이거는 본인의 선택인데 알리에서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해요. 막 춘절이나 뭐 여러 가지 이벤트 기일이 있을 때마다 이벤트 가격으로 아이템들이 이제 설정이 되는데 아이템 가격들이 설정이 되는데 그때 이벤트 가격을 일반 가격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 가격이 막 만약에 뭐 5달러다. 근데 원래 가격은 35달러다. 근데 우리가 그 이벤트가 지나갔을 때 그 상품을 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벤트 가격으로 업로딩이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 가격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가격 일반 가격으로 변경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벤트 기간 동안만 상품을 업로드 해놓고 팔고 그렇게 할 거다 하면은 요거 체크 안 하셔도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벤트 후에도 나는 상품을 판매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일반 가격으로 변경을 해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상품 페이지 텍스트 사용. 요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의 상품들을 보면은 상세 페이지 보면은 막 거기에 설명글들이 있어요. 그막 한글 버전으로 보면은 한글 버전으로 이제 설명글들이 있는데 그 글을 번역을 해가지고 같이 가져오겠다 하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막 뭐 어떤 모델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리 판매자들이 수기로 적어 놓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 다 놓치면 진짜 이미지만 올라가거든요. 중국어 이미지만. 근데 중국어 이미지가 아니고 뭐 영어 이미지일 수 있는데 그렇게만 올려놓으면 지금 막 한글로 어, 상품 올려놓으라고 이렇게 강제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오픈마켓들의 지금 그 요구에 맞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당연히 판매가 또 저조할 할 수밖에 없겠죠. 정보가 없으면. 그래서 요거는 정보를 넣어주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 텍스트 사용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배송비 자동 조정. 요거 반드시 해주는 게 정말 베스트입니다. 배송비 자동 조정이 뭐냐? 알리에서 무료 배송이 아닌 상품들이 되게 은근히 많아요. 무료 배송이 대부분이기도 한데 또 그렇지 않은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배송비 자동 조정을 안 해주시면은 어, 만약에 한 20달러에서 팔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배송비가 10달러야. 그러면 당연히 역마진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배송비 자동 조정을 눌러준다 하면은 그게 30달러의 가격으로 해가지고 오픈마켓에 저희가 업로딩이 되는 겁니다. 이 역마진을 막기 위해서는 배송비 자동 조정을 반드시 눌러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업로드 속도, 요거는 사실 저는 요거는 설정을 안 하고 있어요. 5초 기준 그냥 기본 이 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 기본으로 그냥 냅두면 막 오픈마켓마다 그냥 최대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대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요거를 뭐 굳이 뒤로 누른다고 해가지고 늘린다고 해가지고 뭐 업로딩 안 되는 상품들이 업로딩이 된다던가 뭐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네, 요거는 굳이 건드려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표로 사용. 요거는 맨 아래쪽에다가 이제 알리에 있는 상품들을 업로딩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옵션마다 옵션 1 어떤 상품, 옵션 2 어떤 상품, 옵션 3 어떤 상품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표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가시적인 그런 상품 노출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좀 눌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이 상품들을 상품 업로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설정들이 없이 또 이런 설정들을 모른 채로 상품을 막 올리고 하면은 그냥 나중에 갔을 때 내가 상품을 이렇게 올렸었나?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속성 값들을 하나하나 다 설정해 주시고 네, 그렇게 상품을 업로딩을 해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수집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속성 값을 잘 넣어 주시고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가능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